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2022년 4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 전국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6으로 전월 대비 2.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국면에 진입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의 4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매매 건수는 349건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했습니다. 2006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치로 2월보다 1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60일에서 85제곱미터 아파트의 매매 비중은 28.9%로 2월보다 15.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소형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16일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빌라 매매량은 3,186건으로 아파트 매매의 약 2.3배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빌라가 아파트 매매량을 추월하는 현상이 16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어려움과 최근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되면서 빌라로 수요가 확대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현실이 부동산 지표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소형 아파트 거래가 늘어났고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대체재인 빌라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 이 수도권 주택 매매 심리는 살아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내 집 마련의 적기는 언제로 정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참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투자를 늘 언제나 어렵게 만드는데요. 자, 그래서 박영신 소장님이 주택가격 결정 요인과 현재 시장 반응은 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 정부 들어서면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주택자 이제 양도세 중과는 이제 벌써 시행이 됐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제 개편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고 시장의 물건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내용이겠죠. 그게 바로 이제 단기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택 공급을 해서 도심 쪽으로 해서 신규 물량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제 개편이라든가 대출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자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내외적으로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뭐 원자재 값 인상이라든가 물가 상승 뭐 여러 가지 또 굉장히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만들어졌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고심이 많을 겁니다.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 가격은 안정화시켜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난제다. 당장 시행되기보다는 시행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차근차근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급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격이 조금씩 안정화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상승 하락에 관련된 요인, 거기에 현재 시장 반응은 어떤가? 일단 시장 반응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를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3월과 4월 이제 비교한 내용입니다. 주택 매매 시장이라든가 주택 전세 시장, 그다음에 토지 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주택 매매 소비자 심리가 11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월 대비 2.9%가 상승을 했다. 뭐 당연한 거죠. 실제로 기대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량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하지 않고 당장 뭔가가 제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는 물량을 가지고 시장에 공급시킨다 한다면 매도자 입장에서 당연히 가격을 조금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113.1 또 113.5 비수도권이 112.5였던 보합 국면이었던 3월 달에 비해서 현재 116, 117, 114까지 해서 상승 국면으로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는 2.9%,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이 3.5%, 그다음에 비수도권이 2.0%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전세 시장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20년 3월 달에는 현재 보합 국면이었죠. 그 상태가 유지가 됐다가 101.4부터 101.7까지 유지가 되다가 현재 보합 국면이 유지가 되면서 전월 대비 변화폭은 2.1%.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합이라고 보여지긴 하나 그래도 가격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03.5, 104.7, 102.2까지 현재 전세 가격, 특히 소비자 심리 지수는 많이 오른 상태고요. 토지 시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합에서 현재 실제적으로 가격은 조금 오른 현재 대비 변화폭을 보게 되면 전월 대비 1.2%에서 0.9%대까지,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지방 이렇게 나눴을 때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유지는 계속 쭉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올해 또 하반기에 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 때문에라도 앞으로도 가격은 조금씩 그 상승폭은 크진 않더라도 조금씩 더 오르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고요.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을 보게 되면 현재 매매 가격 플러스 전세 가격까지 같이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특성, 단지, 특히 이제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면은 총 세대수가 얼마나 되고 주택 면적, 해당 층, 방수, 세대수라든가 난방 형태는 어떻고 단지 최고 층수, 세대당 주차 수는 또 어떻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또 시공사 브랜드는 뭐냐, 또 임대주택 비율이 또 얼마가 되느냐 이것 따라 달라지겠죠. 또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 뭐 이것 따라서 용적률, 중위노수 등을 따지겠지. 이거는 신축 주택부터 기존 주택까지 다 포함시킨 거기 때문에 재건축 얘기가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주변 지역 입지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당연히 현재 교통 노선들, 특히 이제 교통과 편의 시설들, 공원 시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형 할인마트라든가 유흥과 전통시장 또는 현재 도심 지하철, 공원, 그다음에 강, 산, 공업지역 또는 현재 거리 접근성 이런 걸 또 따집니다. 기피 시설과 또 가깝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가격도 좀 달라질 테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통시설과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지면서 대형마트라든가 현재 실제적인 어떤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진 지역들은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인 특성이죠. 학교 수라든가 인문계고 학생 비율이라든가 학원 수라든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고학력 비율, 그 다음에 현재 명문대 진학률, 그 다음에 특목고 진학 현황, 그 다음에 방과 후 교실 수라든가 평균 수능 점수,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학원 수, 학원의 또 실제적인 어떤 평균의 어떤 수업 향상 능력, 이런 것들도 따지겠죠. 경관 같은 경우는 하천이라든가 산지 이거 조망 여부인데 뭐 실제 서울 지역은 좀 해당되지 않고 물론 해당되는 지역이 있긴 하죠. 강가 주변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가격이 더 비싼 이유는 당연히 그 조망과 관련된 경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몰라서 좋은 지역을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지역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현재 가격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또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한정적이고요. 내 자본 비율이 크지 않으면 특히 이제 내 집 마련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좋은 지역에서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쭉 열거했던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각종 편의시설과 명문학군이라든가 교통환경, 인근의 의료시설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친자연적인 조망권, 뭐 기타까지 따라서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수한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그 지역에 그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공급이 있다 한다면 가격은 그게 크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공급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주택 공급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강남 지역의 서초부터 강남까지 현재 보통 30억에서 40억짜리 그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들, 굉장히 초고가의 빌라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우수한 입지 조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편의시설 명문학군이라든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성, 소득 수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쉽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서울시장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지표라고 합니다. 서울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공급량이 어떻게 돼 수도권 지역,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의 공급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서울 지역의 가격이 그만큼 만만하게 가격이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오르지 않는다면 지방시장 수도권 지역도 그만큼 뒤따라가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현재 시장은 이렇습니다. 공급이 작고 수요는 많은 편이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심리는 당연히 굉장히 쫓기는 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테고 각종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해보려고는 하지만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서울 지역에 특히 말씀드린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에 있는 어떤 주택은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장 가격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요. 2019년도에 서울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9천 가구였습니다. 그게 현재 2020년까지는 거의 비슷한 수치였는데 작년에는 3만 2천 가구 정도 됐고요. 올해는 더 작습니다. 2만 가구입니다. 당연히 공급량이 없습니다. 이러니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 형성됐다라고 말씀드리기 쉽고요. 그래서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도 도심 지역에 현재 실질적인 공급을 가시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면서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시장까지 자극을 받았던 건 사실이고요. 안 오른 지역이 없을 정도로 집값이 워낙 급등했죠. 전국적인 주택 공급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 여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렇다. 주택가의 급등에 따라서 연쇄 상승 실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해서 너무 비싼 지역보다는 약간 외곽 지역,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서 경기권에서 지방권 이런 식으로 현재 펼쳐져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그만큼 상승 압력을 받는 거고요. 또 보유세라든가 이런 중과 부작용 때문에라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매물이 쉽게 어떤 출회될 수 없는 여건들, 보유세가 비싸다 하더라도 물건을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이 더욱더 강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입자 같은 경우는 당장은 내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전세나 월세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복합적 작용을 했고요.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수요가 또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들이 조금씩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조금씩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주 수요가 또 그 시장 주변을 또 자극할 수밖에 없고요. 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때문에 당연히 현재 매물이 풍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작용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민감한 부분 세금입니다. 세금이 현재 2022년도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택가격 변동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대로 진행을 하되 이 신청 기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22년도에 전국적으로 17.20%를 올랐다라고 표시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세제 어떤 그 국세청이라든가 세금을 매기는 세금을 부과하는 입장에서 17.20%라고 하는 현재 변동률을 가져왔고요. 작년에는 19.05%였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낮아졌네라고 하겠지만 워낙 현재 2021년도에 워낙 폭등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미미하게 떨어진 거기 때문에 큰 요동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울 지역이 19.89%가
올해는 14.22%까지 또 오를 수밖에 없는 현재 연세대에서 현재 누적되는 현재 상승 효과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쭉 보시게 되면 작년 대비 2021년 대비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비율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워낙 또 부동산 민심이 크게 요동을 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낮아진 건 사실이긴 하나 워낙 2021년인데 워낙 높이 형성됐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느끼는 피부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작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기준에 좀 미달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가격은 세금은 그 부담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출구 전략이 없다 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현재 정부가 안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현재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민거리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 2022년도기에는 공급 확대책은 맞습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 빠른 시기에 확대하겠다는 방점을 뒀는데 자금 조달 측면, 특히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당연히 수요 억제책은 존재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집을 사고 싶어서 공급량이 늘어났는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뭐 DSR부터 해서 현재 각종 규제들이 7월 달에 또 준비되고 있는 부분 때문이라도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더욱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민심은 더욱더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39만 가구 정도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요. 올해 2020년도가 유사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도권 집중,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사업 기간이 짧은 도시명 대한주거의 공급 확대 유도책도 방안 중 하나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요. 이런 것들을 빨리 공급을 해서 또 기존 주택들도 매물로 더 출회가 돼야 되고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민간 정비 사업의 걸림돌,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들이 개선할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상승되면서 재건축, 재개발권 그 주변 시세가 오르고 그 시세에 반영된 주변 시세까지 같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당선되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된 규제들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야당 쪽에서 벌써 종부세 이익을 꺼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선거에 공약이 남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급을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지는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 부동산 자극할 만한 요소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거기에 임차인 보호 조치라고 해서 임대차 3법이 올해 8월 달 기점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썼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매물로 내놓거나 아니면 재계약을 하거나 아직 다시 또 현재 다른 물량들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제적으로 워낙 싸게 4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4년 정도를 실제적으로 또 이제 전세값을 올리지 못한다.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현재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할 겁니다. 굉장히 높은 전세 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새롭게 신규 전셋집을 얻을 때는 갱신보다 1억 5천 평균입니다. 이거는 평균 1억 5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집을 사자라는 수요가 또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고요. 또 전세 시장이 급등하면서 기존의 물량의 가격들이 계속 오를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악재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갱신권 사용 전세가 72% 정도 갱신권을 사용을 했고요. 월세는 55%.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2년 사이에 37%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8월 달 기점으로 전세 가격은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크게 안 좋은 상황이다. 또 금융규제 강화 때문에 실수요자는 자금 조달 여력이 약화, 또 영향규제 약화 영향으로 현재 실제적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씩 정리해 나갈 필요는 있고요. 장기적으로 3, 4년 정도로 후를 내다보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지금 현재는 아니더라도 그 후에는 어느 정도는 몸에 와닿는 정책들에 실현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도 참 지금 팍팍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될 수 있는 정보들 지금부터 정보 체크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환승할 수 있는 환승역인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고 있으면서 초저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강남 서초에 있는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구입하시게 되면 향후에도 시대 차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부담 없이 또 내 걸 만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육대학교 건너편 남부터미널역과 교대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또 그 부동산 시장들이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칠 거고요. 서초구성 무지개 신동아 재건축 단지들이 현재 신동아 재건축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대로 연결되어 있는 테헤란로 연결되어 있는 장제터널이 현재 또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또 법조타운 주변으로 또 굉장히 또 크게 또 업무지구 활성화되어 있죠. 거기에 서초구면 RNC 단지가 현재 연구원 단지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교통이라든가 교육시설들 또 현재 우수한 또 직장군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군 수요도 많이 몰리는 지역이죠. 서초고등학교, 서초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명문 8학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있는 또 학군 수요들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예술의 전당부터 세빛선까지 연결되어 있는 또 특화된 가로수길 같은 현재 특화되는 거리 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 때문에라도요. 또 법조단지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각종 인프라들은 워낙 좋은 지역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서초역부터 강남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업시설들, 상업용지 또 활성화 대책, 거기에 예술의 전당부터 연결되어 있는 서초 법조타운에 또 그런 현재 문화특구라든가 아니면 현재 정부사부지 개발 통해서 그 주변에 IT,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또 남부터미널이라든가 롯데타운 개발들이 워낙 또 개발 계획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또 가셔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요면 양재 R&D 단지 같은 경우 현재 굉장히 크게 또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연구원 단지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는 롯데라든가 코롱이라든가 현재 갖고 있는 이 기업체들이 갖고 있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은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토지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는 판매 업무, 문화, 기능, 복합개발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인구라든가 아니 그 주변 직장인구들이 많이 폭증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은 어차피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워낙 이용객도 떨어지고 주변 환경도 굉장히 또 안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피스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존재할 테고요. 가장 큰 대규모 개발 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곧 가시화될 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서부간선도로처럼 지하 사업을 통해서 지상 구간이 공무원시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주거 상업시설, 복합예술 문화단지, 연구 개발 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보여지지 않던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던 직장군들이 그만큼 많이 발달되면서 주변 시장들이 굉장히 크게 요동칠 겁니다. 가격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임대 예상가를 4억 9,500만 원에서 6억 2,500만 원 잡게 되면 투자 금액은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굉장히 소액이고요. 임대 금액 3천만 원, 보증금액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 금액 2억 1천만 원부터 2억 7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거 환경이 좋고요. 8학군 수요라든가 또 개발 호재, 또 희소성 높은 또 신축 부지, 거기에 투자 가치까지 높은 강남의 입지, 이것들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효과가 굉장히 좋은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신축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분리형 1.5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주택자의 부담을 없앨 수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주거 업무 겸용입니다. 현재 테헤란로 라인의 국제유럽 복합지구 삼성역부터 현재 역삼역, 강남역까지 강남에서 신부단 연장선이 이번 달 말에 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유동인구 더욱더 많이 늘어날 테고요. 전철에서 거리는 초역세권으로 2분에서 3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코롱 부지 같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테헤란로 주변에 젊은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2030 젊은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원룸과 1.5룸 현재 소형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요. 또 상업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일거양득에 실제로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남 역삼 선릉부터 삼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벤처산업벨트 가장 중심입니다. 그 권역 안에 들어가 있고요. 신사 노년이라든가 압구정 로데오부터 하계울까지 또 구룡이라든가 이런 의료 R&D부터 해서 한류 관광 문화산업벨트까지 연계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장 중심권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르네상스 호텔 복합개발 사업지구가 끝나면서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졌죠. 업무시설이 만들어졌다. 당연히 직장 인구가 그만큼 많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헤란은 현재 삼성역 일대에 현대자동차가 공사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피스라든가 호텔, 공연장 같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탄천, 한강, 정비, 권역까지 연결되고 지하 구간 개발 통해서 GTX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부터 해서 위례신사 급행철도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객들이 워낙 많을 수밖에 없는 현재 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부터 롯데 칠성부지까지 업무지구 이런 지구에는 당연히 현재 상업지역 안에 있는 기존의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시세차익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 부가세는 별도고요. 임대금은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3,500에서 6,5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임대금은 2천만 원에서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 2억 6천에서 3억 8천 잡게 되면 투자 금액도 4,500에서 7,500만 원 들어가는 굉장히 소액 투자 가능한 물건이고요. 테헤란은 직장 밀집 지역에 수익률 높기 때문에 노후 생활 보장되고 시세차까지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오피스텔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역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이 다주택자 세금 완화책 및 신규 주택 구입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대1 대면 상담과 또 세미나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사항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물론 투자 선호도가 높은 강남 쪽, 네, 방배동과 또 여러분들이 아파트 많이 기대하고 좋아하시죠. 그래서 조금 아파트, 하남 쪽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미래에 또 가능성이 좀 많은 그런 지역을 준비했는데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인기가 높은 곳과 앞으로 주목해보면 좋을 곳들 저희가 차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구조가 1.5룸에서 투룸 구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5억 2천만 원에서 6억 5,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강남 쪽에 있는 그런 주택들은 다 선호하죠. 예. 게다가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방배동 같은 경우는 내방역에서 좀 조금 가깝게 있어요. 한 3분 거리 정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다들 조금 그 지하철 역에서 몇 분 거리에 있어요.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족시켜주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고요. 우선 이쪽은 좋은 게, 강남 쪽은 좋은 게, 일자리가 많잖아요. 일자리 많은 곳, 법조타운이라든가,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 이런 법조타운 같은 경우도 다 옛날에 강북 쪽에 있다가 다 이전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강남 쪽 하면은 굉장히 그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크나큰 일자리도 옮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남을 자리 잡은 세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널찍널찍하게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고 또 이런 학교들도 또 이전을 시키다 보니까 또 명문학군 이런 쪽으로 살기 좋은 곳, 그렇게 생활 인프라까지 갖춰져 있고 교육대학이나 예술 종합예술 학교도 있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자꾸 뭉치게 됐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반포 주공 아파트, 예전 같으면은 반포 주공 아파트 서민들 주택으로 처음에는 자리 잡았죠. 근데 이제는 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멀죠. 예, 그만큼 이쪽 지역이 인기가 많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 교통, 일자리가 많음으로써 교통도 더더욱 더 확충되고 좋아지고 또 물론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 조금 우리나라 산업의 기업들이 이 강남 쪽으로 약 3분의 1이 몰려 있습니다. 강남 상부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기업들 일자리가 있어야 또 이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우리가 일을 해야 또 이렇게 좋은 곳을 내가 저축하고 모아서 올 수 있는 곳, 그런 쪽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조금 예전처럼 모아서 오기는 힘들고 그래서 전세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미리 이렇게 사놨다가 나중에들 이제 하고 우선 중요한 거는 이제 강남에 이 성모병원도 예전에는 강북에 있었습니다. 여기 또 하나 들어왔죠. 설해마을 골목이라든지 방배 사이길, 방배동 카페 골목이라든지 요 방배동 내에서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한강 공원까지 끼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더 좋은 거는 또 이 국립국악원이나 예술의 전당 같이 이런 예술적인 거 우리 공연 보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 강북 끝에 살면 이쪽이 한번 나오기가 힘들죠. 근데 이 강남권에 이 서초구에 살게 되면 편리하게 언제든지 이렇게 좋은 공연이나 관람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메모드급으로 크게 영동대로 지하도시라든가 잠실 마이스 단지가 다 연계돼서 크게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곳만 뭐 지금 현재 서울의 약 4분의 1가량이 서울 일자리죠. 일자리 강남 3구에 지금 다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이쪽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들어온다. 뭐 100만에서 뭐 120만 뭐 이렇게 창출이 된다. 뭐 이 일자리뿐 아니라 주변이 일자리가 몰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자리가 많은 곳이고요. 그것뿐 아니라 롯데칠성 음료 부지 개발, 정보사 부지 개발, 우리가 말하는 뭐 사당 환승센터, 또 이쪽에 남부터미널, 또 그 재건축 계획도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복합적으로 들어옵니다. 일자리가 많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또 하나 물류단지 있죠. 화물터미널 자리에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우리가 택배 가까이에 2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요 가까이에 있는 쪽은. 그래서 수소 역세권 개발도 종합적으로 통합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자리와 교통과 모든 뭐 학군이라든가 생활 인프라, 강남의 어떤 모든 거를 다 갖추고 이미 갖춰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곳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많이 먼저 들어오죠. 모든 거 뭐 새로운 뭐 유명한 세계에서 유명한 어떤 뭐 음식점이다. 뭐 이런 것도 먼저 들어오고 뭐든지 편리한 게 있다. 그럼 먼저 들어오는 것이 강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발 계획에서 간단하게 보시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잠실운동장, 마스터플랜, 영동대로 복합 개발 이렇게 크나큰 게 연계돼서 코엑스와 연계가 되고 다 연계돼서 들어옵니다. 그만큼 큰 일터가 크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은 세계적인 도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반포에서는 조금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공 아파트 개발이 큰 5, 6천 세대가 이쪽으로 한쪽으로 3주구까지 아니 4주구까지 개발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참 이 옆에 있는 아파트가 이번에 다른 지역은 지금 많이 빠지는 기억 이렇게 조금 거품이 빠진다 그러는데 이쪽 지역은 46억 넘어갔습니다. 85제곱미터죠. 우리가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방 3개짜리 아파트. 깜짝 놀래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 가치는 뭐 한 5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국민주택이 이 강남 쪽에서는 서민주택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게다가 이제 이 방배동 쪽은 지금 소규모로 15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조금씩 꿈틀대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래된 주택이라고 강남은 그렇게 얕보시면 안 됩니다. 다세대 주택 그만큼 지역 가치라고 그러죠. 예, 그만큼 땅 가치가 있고 뭐 이렇게 재건축 개발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간소화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도 반사이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정보사 부지 개발 4차 산업으로 앞으로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 스타트업 입주 뭐 이런 그런 가능한 오피스라든지 그런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또 들어온다. 게다가 이제 이 서초구는 뭐 바로 예술의 전당이 있어서 그런지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이런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건립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개발이 되면 다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이쪽도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이쪽에 연계돼서 다 종상향으로 또 아주 고층으로 이루어지죠. 이 테헤란로가 더 이쪽으로는 조금 덜 했는데 교대역, 서초역까지도 다 또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부터미널 굉장히 오래되고 지금 거론이 많이 됐는데 이쪽도 재건축 예정이 되어 있죠. 재건축이 되면 이렇게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또 늘어나고 물론 사당 복합 환승센터도 뭐 환승센터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렇게 5개동으로 지하 9층까지 환승센터가 편리하게 우리가 뭐 이 특히 사당 복합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그 경기권이죠. 그쪽에 빨리 이동할 수 있게 편리하게 한다. 일자리와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일자리뿐 아니라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또 고속도로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교통소통을 빠르게 할 수 있게 하면서 지상을 이렇게 쾌적하게 자연 친화적으로 강남이 또 아름다운 고속도로가 또 생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GTX의 수혜지는 강남 쪽으로 다 세 개나 몰려 있죠. 삼성, 수서, 양재. 모든 기준은 강남 접근성이 얼마냐. 그렇죠? 30분. 이 멀리서도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상승하는데 접근할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은 그 가치는 앞으로 더 예측할 수 있겠죠. 더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도시, 세계적인 앞으로의 세계 미래의 도시죠. 예, 세계적인 미래의 도시, 대한민국 강남권에 있는 도시, 그 다세대 주택이 현재 5억 2천만 원, 1.5룸이죠. 예, 1.5룸이라는 거는 방 2개의 투룸에 딱 방 하나만 쏙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 1, 2인 가구도 살기 편리하게 되어 있고 투룸 같은 경우는 6억 5,5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죠. 그래서 전세를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8,500에서 9,500, 1억 안쪽으로 똘똘한 한 채를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월세 시세도 요거는 조금 반전세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보증금 기준할 때 150에서 200만 원. 요즘 월세 금액이 많이 올랐죠. 금리가 높아지는 바람에. 그래서 대출 2억 1천에서 2억 7천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실제 실투자 금액은 2억 8천만 원에서 3억 5,500만 원이면 똘똘한 미래 가치가 있는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클래식 강남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앞으로의 미래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부동산 정보 체크,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둔촌 오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이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3개짜리로 지금 구조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2,5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왜 하남시인가 하셨죠? 예. 이쪽에 하남시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면 감북동이 어딘가 바로 서울에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바로 이 서울 경계선이죠. 이렇게 강남권하고 송파 쪽이죠. 송파구하고 바로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가밀지구는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가밀지구 바로 옆에 서울 쪽으로 더 가까이에 있는데 우선 이제 크게만 우선 보시면 우선 중요한 게 이쪽으로 9호선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이용할 수 있겠고요. 강남 국제교류 복합지구라 강남이라든가 영등포 우리가 말하는 중구 쪽이죠. 서울 중심 쪽도 5호선이 다 지나가죠. 5호선 이용 가능하죠. 9호선하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9호선 또 이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쪽에 고덕 비즈밸리란다 미사 신도시 우리가 미사 신도시 굉장히 인기 많죠. 지금 신도시 중에서 많이 그 가치도 많이 상승하고 강남권에서 많이 이주를 하셨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바로 서울 옆에 있으면 그 가치는 더 배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넓혀서 축소해서 보시면 바로 가밀지구가 이미 지금 개발이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죠. 바로 옆에 이 서울 쪽 더 좋은 거는 둔촌 오륜역에서 9호선 오륜역에서 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10분 안에 한 7, 8분 거리면 충분히 가능한 지역, 강북 지역이죠. 그래서 9호선 골드라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뿐 아니죠. 오륜역에서 바로 올림픽공원역에선 5호선 이용 가능하죠. 조금 더 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요 2호선 이용 가능하고 8호선 이용 가능하고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로 지하철 그런 편리성도 다 가질 수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 사실은 하남시가 붙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아쉬운 지역이죠. 예.
왜냐하면 하남 하면 우리가 미사 뭐 이런 쪽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이 있구나. 오늘 아셨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은 계속적으로 이제 하남 그 미사 신도시가 이제 개발되면서 하남이 지금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고 하남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송파 우리가 말하는 위례 신도시에도 하남이 끼어 들어가 있죠. 또 가밀지구 또 하남이 끼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곳이 간북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까운 곳, 택지 개발, 뭐 3기 신도시다 이럴 때 거론이 됐던 지역. 앞으로 이제 4기 신도시가 탄생할 때는 또 이쪽이 점지되지 않을까 예측이 좀 가능하죠. 예, 가까우니까. 더군다나 이제 송파, 뭐 강남 접근성 9호선 타면 금방 뭐 20분, 10분 뭐 급행 타면 더 빨리 가죠. 그렇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송파, 잠실 또 잠실 그쪽에 일자리라든가 또 천호동 일자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측할 수 있죠. 예, 이 앞으로 뭐 교통도 뭐 고속도로 이용도 좋고 여러 가지로 뭐 지하철 이용도 좋고 3기 신도시의 3호선 연장선 혜택까지 볼 수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어디 가장 가까운 일자리 뭐 천호동 일자리도 가깝지만 일자리 많은 곳 잠실권 일자리와 또 앞으로 하남 고덕 쪽이죠. 고덕 비즈밸리 일자리와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그 간북지구의 바로 위쪽에 있죠. 바로 이거는 서쪽으로 있지만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탄생하는 지역이다. 모든 거는 일자리하고 연계돼 있고 우선 또 중요한 것은 신도시하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만큼 가치 있는 곳인가 할 수 있는 게 예측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하남 교산 신도시 강남 쪽에 있기 때문에 인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뭐 과천이 더 인기가 많죠. 그렇지만 과천은 7,000세대, 좀 세대수가 작고 32,000세대이기 때문에 하남 교산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강남하고의 접근성,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지역의 접근성이 빠르기 때문에 뭐 다른 곳도 신도시 다 인기가 있죠. 그렇지만 더 나중에서 우리가 보면 나중에 이제 그 강남 가까운 쪽, 뭐 안양 평촌이라든가 뭐 성남 분당이라든가 가까운 쪽이 더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하남 교산 신도시보다 뭐 훨씬 가까이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측할 때 교산 신도시 가밀지구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앞으로 3호선 연장선에 위치한 지구이기 때문에 간북지구가 여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를 볼 수 있고요. 더 좋은 건 9호선이 보훈병원에서 이제 샘터공원까지 이제 곧바로 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미사 신도시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9호선 골드라인의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 곳이다. 사실은 뭐 생태공원역 이런 데 다 서울인데 다 서울이죠. 근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가까이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교통망도 점점 좋아지죠. 이 신설되는 거, BRT 신설, 하남 IC, 상사창 IC 이렇게 계속적으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우선 중요한 건 초이 IC하고 바로 이웃하는 그래서 이웃에 있기 때문에 안성 성남 세종 고속도로죠. 바로 연말까지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바로 옆에 또 이 초이 옆에 강동 우리가 첨단 일자리 있죠. 하남 퓨처밸리 2단계, 1단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남에서 퓨처밸리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단계, 2단계 첨단 복합단지 조성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이다. 그만큼 그 일자리와 뭐든지 가치가 그렇게 가늠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저는 주택이 있는데 어떡하나요? 아직 5억대입니다. 3룸이에요. 3룸 같은 경우는 자녀가 학생이거나 이럴 때 3, 4인 가족이 살 수 있죠. 네, 그래서 넓게 살진 않지만 3, 4인 가족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3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5억대이고 또 이런 이 강남 쪽이나 송파 쪽은 5억대 가능, 투룸이 이 정도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살면서 미래에
입주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전세를 활용하시면 1억 2,500, 1억 3,500. 왜 이렇게 투자금이 비싼가요? 그러시죠? 그만큼 개발 계획에 조금 인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사실은 이런 실투자금이 넘은 건 오래 있는 거는 적은 거는 세월입니다. 세월값입니다.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월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조금 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월세 시세 임대금액 우리가 보통 이제 반전세 이런 거는 크니까 반전세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한 150만 원 가량 예측할 수 있고요. 대출도 3억 6천만 원 정도. 그럼 실투자 금액은 6억 5천에서 1억 7,500만 원이면 미래 가치 있는 아파트 입주권을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똘똘한 3룸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자, 김채영 이사님의 새 정보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도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